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아태민 종목 분석하고 오늘은요 415번째 시간으로요. 요즘 카덱스가 개룡돼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에. 그래서 휴먼 테크놀로지의 드론 탐지 레이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 지금 진행된 상황 언론 뉴스와 영상을 제가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휴먼 테크놀로지가 토리스케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선 이 얘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가 만든 모든 자료들이 여기 있는데요. 자, 여기서 휴먼 테크놀로지와 토리스케어 간의 관계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레이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분을 치시고 자료가 많으시면 종목 리포트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제가 사실 인포마크 지난 3월 주총 때부터 주총 이전에부터 움직임이 있어서 이 종목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부분에 모든 업종을 다 다루고 있는데 올해는 방산에 뭐 새로운 게 없나, 방산이 중심이다 하면서 새로운 조식을 보는데 지난번에 보면 3월 11일에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 휴먼 테크 조합으로 바뀌면서 지금 자금 160을 3자 배정 유상 청약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 휴먼 테크 조합의 대표가 보니까 박청원 씨가 토리스케어, 여기서 토리스케어가 나온 거죠. 제 눈에 딱 안 띌 수가 없습니다. 토리스케어면 드론 레이더의 부분에서 나름 방귀를 끼는 회사인데 하면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3월 8일 날 경영권 이전 계약이 맺어졌다. 그리고 주총 때 2월 2일 날 임시 주총 때 이미 레이더 제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점점 윤곽이 나오고 결국 3월 28일 주총에서 휴먼 테크놀로지로 회사 이름도 바뀌고 토리스케어 대표 김종수 씨가 지금 휴먼 테크 대표로 되고 부사장인 박청원 씨가 신임 이사가 되고 김여우 교수 이분이 오대석 박사와 팀들과 함께 이 드론 탐지 레이더를 만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경영권 이전이 완료됐다. 결국 토리스케어 경영진들이 그대로 지금 휴먼 테크놀로지 경영진이 됐고 그 다음에 사업 목적도 추가가 됐고 최대 주주도 관련된 분들로 됐다. 결국 그래서 휴먼 테크놀로지와 토리스케어가 한몸이구나. 자, 그 속에서 이제 오대건 박사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 이제는 유튜브가 보면 다 나오니까 여기 보면 나오는군요. 한번 미래 보겠습니다. 산업을 이끌어갈 주요 분야로 떠오르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드론 기술. 요걸 한번 보시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년 전 영상입니다. 2년 전. 이거는 아마 공기업, 국가기업인 것 같습니다.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오대건 박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규제가 부족한 탓에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떠오르고 있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탐지레이더는 카이스트라 드론을 비슷한 탐지하고 되겠습니다. 추적하는 데 이분이 최적화된 오대건 레이더를 박사네요. 의미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레이더는 공항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공항에서 보는 레이더들은 큰 비행기라든지 전투기 등 큰 기체들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용도로 설계가 된 것이며 드론 탐지 레이더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새와 유사한 크기의 드론들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개발된 레이더를 의미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탐지 레이더 개발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해외 레이더들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드론 탐지 레이더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원천 기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땀과 열정을 쏟아부은 레이더 시스템은 그 결과도 놀라운데요. 독보적인 우수성을 자랑하며 글로벌 관계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네,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 시스템은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세계적으로 관심.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능동 위성 배열 레이더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아는 A사 레이더입니다. A사 레이더.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는 기술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을 저희는 2014년부터 원천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이 원천 기술을 소형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였으며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멀리 탐지할 수 있는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14년부터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기술을 원천 기술 연구팀이 개발한 레이더망 시스템은 10km 이상 떨어진 초소형 드론을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미 2021년 방사청 신속 획득 사업을 통해서 육군, 해군, 공군에 총 4대가 납품되었으며 2021년 12월까지 6개월의 시범 운용도. 자, 보시겠지만 우리 3군에 납품되고 시범 운용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뛰어난 시스템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관문이 있었는데요. 자, 내용은 자세히 이들이 꿈꾸는 보시고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연구 결과물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현재는 오대건 박사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까 말한 서강대 연구팀 등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지금 이 제품을 계속 개발 완성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더 또 도움되는 내용들을 보면요. 또 밀리터리 매니아 중에 자, 요걸 한번 무인 보시죠. 정찰기를 서울까지 내려보내서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라이브를 포함해서 2회에 걸쳐 안티드론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죠. 특히 올 1월에 방영되었던 안티드론 시스템 영상에서는요, 국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오대건 박사팀이 개발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오대건 박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올해 2023년에 시연회가 있을 것이니까 꼭 부르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9월 22일이었죠. 전남 고흥 나라도에 있는 고흥 드론 센터에서 시연회가 열려서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드론 탐지 시스템 능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샤렐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우리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안티드론 시스템을 이번에 시연한 안티드론 시스템이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 레이더 시스템인가요? 네, 일단 이 오대건 박사팀의 드론 탐지 레이더 개발 일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7년부터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협동로봇 융합연구센터 오대건 선임연구원 연구팀이 과기부 예산을 받아서 초소형 드론 추정용 A사 레이더와 광학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일라이자 시스템 시리즈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2020년 11월 방위사업청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요. 5km 탐지 레이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8개월 만인 2021년 7월 안티드론 레이더 시스템 4세트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게 됩니다. 이게 그대로 대한민국 국군한테 가죠. 육군에 2대, 공군에 1대, 해군에 1대. 이게 바로 일라이자 레이더 1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처음에 요구 조건이 뭐였습니까? 5km였잖아요? 탐지거리? 근데 이 5km를 초과하는 8km 탐지 레이더가 납품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까지 육군 시험평가단에 의해서 시험평가 및 필드 테스트가 진행됐고요. 대한민국의 6회 공군한테 실전 배치 완료 및 필드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KU-밴드는 우리나라에서 위성통신이나 위성방송에서 주로 쓰는 그런 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곤란했었죠. 해서 이번에 시연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 시연 내용하고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시연에는 2대의 드론이 사용됐습니다. RCS 0.03제곱미터의 매트리스 600 드론과
RCS 0.01제곱미터의 초소형 드론.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요. 중국 디지사의 팬텀4 RCS라는 게 레이더의 반사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0.01제곱미터의 반사 면적을 가진 지름이 35cm밖에 안 됩니다. 이런 디지 팬텀4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디지 팬텀4가 기준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셔야 드론 되겠습니다. DJI 팬텀4가 사용이 되었죠. 참고로 지난해 침투한 북한 드론 RCS는요 0.03제곱미터였습니다. 첫 번째 시연은 매트리스 600을 13km 밖에서 탐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매트리스 600을 약 5km에서 탐지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에서 이 매트리스 600 드론은요 90도. 자, 어려운 얘기니까요. 시간 나시면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연회가 갖는 의미가 뭔가요? 현재 안티드론 시장에서 가장 앞선 시스템은 이스라엘 라다사의 RPS-42 시스템입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스펙상 최대 30km의 탐지거리, RCS 0.00에서 0.05제곱미터의 표적을 5에서 10km 밖에서 탐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스펙을 입증할 만한 시연 영상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죠. 현재 공개된 RPS-40의 영상을 보면요 약 4km 이내에서 드론을 탐지하는 모습이.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연을 증명하는 것은 이 영상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제대로 탐지를 하느냐 이것을 보여주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보입니다. 참고로 이게 눈금 하나가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전하는 것만큼 그런 스펙을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또한 영국 블라이터사와 미국의 에코다인사.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탐지 거리가 중요한데 해외 업체들은 주장은 길다고는 하나 실제로 검증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명확히 있습니다. 팬텀4. 자, 그 속에서 또 하나 본다면 또 이것도 또 현재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현대위아 본사에서 현대위아, 한국전력기술, 한전 KDN, 토리스 스퀘어가 함께 국가 기반 시설 침입 불법 드론 대응 관련 사장. 자, 이건 보면 현대위아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그 속에서 이 한전, 현대위아, 토리스케어 등이 결국 드론을 방어하는 레이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자, 이번에 팍스 경제 TV에서요. 이번에 카덱스를 가서 이와 관련된 통합 체계를 할 거고요. 그 국외 세일즈를 했는데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물에 탄약을 투하하는 방식인데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풍산은 미래 전투 상황과 탄약 투하 드론에 이번에 좀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또 새롭게 이번에는 고정익 무인기 드론 타입으로 해서 탄두를 장착을 해서 자원들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전시를 하였습니다. 이같이 위협적인 드론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도 나왔습니다. 드론 탐지 전문 기업인 토리스 스퀘어는 AI 기능을 탑재한 드론 탐지 레이더 일라이저 실물을 전시 부스를 통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우리 한 면입니다. 베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서 탐지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자, 계속 보실까요? 이 제품이 토리스 스퀘어가 개발한 일라이저 레이더의 실물 모습입니다. 최대 탐지 거리가 13km에 달할 정도로 장거리 탐지 능력을 자랑합니다. AI 알고리즘을 통해 드론과 새, 차량, 선박, 구름까지 구분해 추적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오픈은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많은 요구도 있고 지금 저희가 개발도. 자, 여기서 보면 대외적으로 오픈은 못하지만 이게 참 방산에 답답한 부분입니다. 다들 참 기밀로 하고 있어서 하지만 전 세계에서 공동 개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동으로 하고 있는 많은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저희가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기술이 준비되어 있고 작은 드론들 기준으로 전 세계 최장거리 탐지, 그다음에 탐지 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수상 드론도 잡을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런 거를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피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리스 스퀘어와 공동 부스로 참여한 휴먼 테크놀로지는 드론 탐지 레이더 사업 확대를 위해 공장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공장 설립 가지고 네, 종토방에 보면 공장도 없으면서 뭘 하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레이더를 모르셔서 그런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밝혔습니다. 휴먼 테크놀로지가 그 전체 체계에 대한 레이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안티드론 시스템 레이더가 제일 중요하지만 나머지 체계들 젠머, RCWS, EOR 관련된 통합 체계를 할 거고요. 그 국외 세일즈를 전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공장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방산 자, 그래서 이 공장이란 이 내용을 보면 방산과 관련된 공장이다. 자, 대표이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제모, 그 다음에 RCWS, 자, 이런 해서 토탈 방어 체계를 하겠다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드리면,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공장이지 레이더 공장이란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레이더는 아시겠지만 IT 제품입니다. 조립입니다. 조립. 우리가 무슨 K2 전차 만들듯이 그런 공장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조립 라인 정도가 필요하고, 지금 아직 대량 수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그런 걸 갖출 시기는 아니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공장이라는 방산과 관련된 공장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RCWS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현대위아 말고,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현대위아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이번 MOU를 통해 민간 국가 기반 시설인 원전에 침입하는 불법 드론에 대응하는 대드론. 네. 자, 그래서 자, 요것도 있는데, 현대위아 이 최근에 또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면 여기서 RCWS가 잘 나와 있으니까 이해 갖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안 되는 장치를 부착하고 날아오면 어떻게 보면 무력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자, 요게 RCWS입니다. 요게 요 장치가 뭐냐 한다면요, 그냥 눈 대신 사람 대신하는 장치입니다. 요 방어하는 무기 체계는 RCWS가 아니에요. RCWS는 스페인의 에스크리바노 같은 회사가 세계적입니다. 아마 이 제품도 에스크리바노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걸 사들여 와서 이 무기 체계를 각자가 탑재하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현대위아 내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RCWS 요걸 만드는 건 아니고, 요거는 다 사옵니다. 요거는 미제도 있고요. 근데 대체로 스페인의 에스크리바노가 아주 가성비가 좋은 RCWS라서, 자, 이것 등등을 통해서 이 통합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이걸 뭐 들여와서 조립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RCWS군요. 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니까 전반적인 좀 이해가 되신다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뉴시스에 나온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대건 박사팀에 관한 것도 우리가 역사를 알 수가 있었고, 자, 탐지거리 등등. 자, 탐지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베일을 이렇게 내부 말고 위에까지 이렇게 한다면 총 5면이 동서남북 하늘까지. 탐지거리가 왜 중요하냐, 이게 13km까지 그러면 탐지를 고도까지 할 수 있는데, 드론이 일반적으로 8km 상공을 다닙니다. 8km 상공을 시속 100km 이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탐지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3km에서 5km다. 이래 보면, 이렇게 되면 아무 무용지물이죠. 왜냐하면 탐지거리 밖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론 다가와서 직접 박치기하기 전에 되면 탐지를 할 수 있지만 이미 늦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지거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탐지도 중요하지만 또 멀리서 탐지를 하게 되면, 지금 저 속도로 날아오면 얘가 지금 어디 떨어지겠구나. 그럼 이쪽에 떨어지는 사람들 빨리 대피해. 그리고 야, 뽀갤 준비 빨리 해.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탐지거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 보면 프랑스 방산기업 무슨 이건 뭐라고 읽을지 모르겠지만 뭐 실라스라고 하시죠. 실라스가 무기 체계가 소개됐는데, 이 내용 하드킬이라는 거는요 직접 뽀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소프트킬 같은 거는 제머 같은 거 전자파를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거고, 하드킬은 직접 뽀개는 건데요. 이 내용 보면 일라이자 레이와 연동해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 레이더가 파악하는 데이터를 무기와 연동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랄까, 대부분의 무기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면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 결국 이 레이더와 무기 체계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레이더를 발견을 해야 그 다음에 뽀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 무기 체계 지난번에 한화에서 한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레이저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레이더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뭘 뽀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해 바로 운영, 이런 것도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다. 여기도 휴먼 테크놀로지 방산사부 부사장이 통합체계도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 솔루션. 그러니까 통합 솔루션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공장이 필요할 수 있겠죠. 아까 RCWS든지 뭐든지, 자,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한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들 이렇게 보시니까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 기사를 보시면서 이렇게 지식이 있게 쳐다보는 것과 모르고 쳐다보는 분들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많은 자료들을 제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파헤치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거를, 그리고 제가 또 공부해서 부족한 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부족한 면들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도 공부를 하시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 대표는 이렇게 바른 부분을 좀 남들보다 먼저 깊이 공부를 해서 좀 알려두는 사람이구나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주가를 보면 카덱스 시작하니까 오히려 뉴스에 팔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분이 있고, 아까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공장 이렇게 보면 레이더가 뭔지 모르는 분은 공장도 없이 뭐 하냐. 자, 굉장히 그 지식이 부족하시니까 이런 오해가 하지 않나 싶고, 지금 시가총액이 1100억대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산주들이 다 시총이 뭐 완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부품이 아니고 방산 완제품 만드는 회사는 다 시총이 엄청 뭐 조 단위로 엄청 큰데,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탐지 레이더를 가진, 지금 드론은 사실 군 얘기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군 외에도 민간 부분 더 많죠. 지금 민간으로 요즘은 드론으로 마약을 운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한전 내 원전 방어도 있죠. 원전만 중요하나요? 포항제철 공장도 중요하고 뭐 석유 비축 기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민간 부분의 수요도 앞으로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자, 드론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드론 시대는 우리가 주식 시장은 많이 아는데, 자, 거기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세계일보가, 자, 위해서 저희는 RCWS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무력화가 가능한 장비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되돌아. 자, 그렇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이렇게 빨리 시대가 열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마음은, 우리는 항상 급하지 않습니까? 뭐 당장 뭐 되는 것 같아도 이 제조업이나 방산업체들이 대응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아직도 이렇게 빨리 아직도 초기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아직도 덜 알려지고 우리가 많이 모르는 수준이라서 이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고 본다면,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항상 초기에 어떤 것을 공부를 해서 할 때는요. 과연 이게 만약에 휴먼 테크놀로지가 정말로 숫자로 증명이 되고 했다면 이미 주가가 여기 있지 않겠죠. 저 위에 가 있겠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공부를 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렇다가 성공하면 큰 성공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주식 투자의 어떤 숙명이죠. 지금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각자가 뭐 엄청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중에 과연 몇 개가 성공할지 그건 모를 일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도 계속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근거는 있는데 어떻게 성과가 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이미 그 공고는 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대드론 방어 시스템 입찰을 하겠다. 공고는 나 있는 방침은 이미 발표가 됐는데 공고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대드론 방어 시스템 체계 공고가 첫 사업이에요. 그게 업계에서는 뭐 한 10월쯤 공고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이 하고 있는데 이 방위사업청에서 대드론 방어 시스템 그걸 정확하게는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구매 사업 이렇게 이름 좀 복잡합니다. 접적지역 적과 접했으니까 GOP를 의미하겠죠. 적과 접한 지역의 대드론 통합체계 구매 사업 공고가 뭐 10월에 나지 않겠느냐 다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방위사업청 소관이니까 그 공고가 나면 이제 드론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 쳐보면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과감히 도전해 보실 거고 아이고 나는 뭐 다 확인하고 볼란다 하시면 나중에 보셔도 되는 거고 어쨌거나 제 자료는 여러분들이 참고 수준으로 하시면서 투자에 활용하신다면 한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늘 또 새로운 걸 더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